제가 전달하시는 이때는 성공했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3,000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어제 새로 시작한 데일리 고발뉴스 시즌2 하루 만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 보여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 어깨가 훨씬 무거워졌는데요. 무거운 책임감, 하지만 경쾌하게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2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64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뉴스들이 그야말로 쏟아졌죠?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선정해드리는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개입한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정보를 확인해준 서초구청 간부에게 고맙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6번이나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개입 사실을 부인해온 청와대 행정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분 박근혜 비선 라인에 속한 분인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결국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너무 닮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 속보입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같은 날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민주진보 계열의 이수호 후보를 상대로 종북몰이에 나서는 한편 여당 문용린 후보에게는 유리한 내용의 트위터 글 등 선거와 관련된 글 1,200여 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퍼나르기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하니까 저로서는 정말 참 작년 겨울에 치열했던 일이 다시 생각나면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허탈감이 지금 있습니다. 설마 국가가 적어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그것을 국정원이 기획해서 뒤에서 다 해나가는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이건 우리가 최소한도의 그 룰을 지킨다는 약속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럴 바에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근절해야 할 4가지 범죄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렇게 4가지를 공약했었죠. 까먹으셨다고요? 대부분의 공약은 취소했지만 요건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강동구의 청소년 범죄 예방 단체장이 술에 취해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껴안는 추행을 벌이다 걸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참 이 단체장 평소에 성폭력 예방 교육과 또 호신용 경보기 보급 운동을 해오셨다고 하네요. 교육부가 이승만 독재라는 내용을 빼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발표 내용을 삭제하라는 등 독재를 비호하는 듯한 수정명령을 내려 무리를 빚고 있는데요. 오늘 일친 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수정명령을 받은 6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검정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다니며 힘들었다. 배고파 힘들었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고 최종범 씨의 장례식이 33일이 지나도록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 측이 아직도 사과는커녕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팔순의 백기환 선생은 이 자리에 참석해 삼성 재벌을 향한 통렬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현장에서 머무르치던 젊은이는 자살을 했다고? 어림없는 얘기야! 우리가 언제 자살했어? 삼성이 죽인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안타깝고 원통한 죽음 앞에 그 결단 앞에서도 우리가 엄숙해질 줄 모른다 하면 그건 뭐야?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아니요. 악다군입니다. 악다군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삼성 재벌한테 경고를 합니다. 까불지 마라. 삼성 돈 좀 있다고 까불지 마라. 죽음 앞에 더구나 학살 앞에서도 엄숙을 저버리는 삼성은 사람의 길을 저버리고 있어.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3년 연속 인터넷 포털 다음 선정 파워블로거이자 대한민국 블로거 100인에 선정된 오주르디 씨의 리포트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갑옷을 입고 전선에 다시 나타나니까 종북 매도하던 이른바 종박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재밌는 분석입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정치시사 블로거 오주르디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공작. 최대 피해자는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입니다. 말을 아끼던 문 의원이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이 한 말입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실력과 준비, 전략이 부족했고 여기에 국정원 대선 공작과 경찰이 수사 결과 조작 발표 등 관권 개입이 더해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대선 공작 사실 규명을 막기 위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독재 정권도 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게 된 시발은 도청 사건이 아니라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라는 거짓말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심한 문 의원, 전투복 차림으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애써 그 의미와 파장을 축소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종박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측근들 반응은 어떨까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 부대표의 반응을 보면 저들이 분위기가 그대로 읽힙니다. 이들은 종박진영 최전방에 포진한 대통령 호위무사들입니다.
이정현 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한 것을 예로 들어 결과에 승복하라고 문의원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한 직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을 강조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해외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문의원의 모습이 몹시 거슬리나 봅니다. 그럴 테지요. 국정원 대선 공작의 윤곽이 드러났고 최근에는 대통령 퇴진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문의원이 대선 출마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종박 진영의 반응을 정리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 김대중 대통령도 영국으로 가서 조용히 있었던 덕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 문의원도 대권에 도전하려면 얼른 비행기 티켓이나 예매해라. 정권이 목을 조여오는 정의의 함성과 그때 마침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등장한 문재인. 이러니 문의원에게 해외로 나가라는 노골적인 압박이 청와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발 리포트 오주르디였습니다. 오주르디 씨의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일리 고발 뉴스 시즌2의 새로운 얼굴이죠.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데일리 고발 뉴스의 패널로 활약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이 경제 이야기를요, 정말 쉽게 가정주부의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이름도 그래서 선대인의 엄마 경제라고 붙여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중앙일보를 비롯한 주류 매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기 위해 실제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정책을 주문하는 비뚤어진 행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대인의 엄마경제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현대차는 한국경제라는 등식은 착각이다. 이런 중앙일보 칼럼에 대해서 한번 논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칼럼 내용을 보면요. 중앙일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삼성그룹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는 칼럼의 이제 대표격이고요. 또 진단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있지만 결론은 결국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펼쳐라 이런 주문을 내놓고 있는 칼럼의 대표격입니다. 이 칼럼 내용은 지금 수출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내수는 죽고 있다. 그러므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 부양책,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시키고 또 금융 완화를 더 하라 이런 주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가 죽어가는 것은 인위적 고환율을 비롯한 재벌 독식 구조와 부동산 거품에 돈이 묶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위적 고환율 구조 때문에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져서 내수가 위축된 것은 전혀 이 칼럼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부동산 거품을 지금 해소해서 거기에 묶여있는 돈들이 생산 경제로 돌게 해야 되는데 내수를 살리라면서 이 칼럼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금융 완화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완화를 해서 가게가 빚을 더 내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부동산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압박합니다. 자, 지금도 가계부채가 산더미이고 이미 충분히 금융 완화 기조인데 얼마나 가게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 시장은 살려야 할 것 아니냐고 이 칼럼은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4대강 사업을 몇 번을 더 하고 가게들이 얼마나 더 하우스푸어가 되어가며 건설업체들 분양 물량을 받아줘야 합니까? 그렇게 부동산에 돈이 묶이고 이 무너져가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자꾸 먹여 살리라고 하면 할수록 내수 침체는 더욱 장기화되고요. 가게들은 빚더미에 올라서 점점 더 무너질 뿐입니다. 결국 중앙일보 칼럼은 제목만 그럴싸할 뿐 내수 부양은 결국 부동산 부양이다. 건설 경기 부양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빚을 더 내게 해주고 부동산 관련법은 빨리 통과시키고 야당은 군말 말고
예산안 빨리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주라.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이런 칼럼들에 이제는 좀 속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 첫 시간이었습니다. 정치가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미간의 주름살만 늘려주는 것 같습니다. 연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라고 119 전화파문으로 시끄러웠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공격하면서 공짜 바이러스가 국민 머릿속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부패 바이러스, 무능 바이러스, 방만 바이러스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미간을 쫙 펴실 수 있는 뉴스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내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경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이게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